봄내음이 가득한 서울의 동대문. 가벼운 마음으로 그 봄 햇살이 밀려드는 버스를 타고 동대문을 향해 달려봅니다. 동대문역 1번 출구를 스쳐 지난 첫 골목을 돌아들어 조선의 성곽 및 언 오래된 달동네를 찾아갑니다. 오토바이 굉음이 일상이 돼버린 이곳은 전후 가난을 딛고 일어선 우리들의 지나온 아픈 기억을 아직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성곽 밖 낙산 아래 첫 동네인 창신동입니다. 창신동은 동서로 동묘역에서 동대문에 이르고 남북으로는 청계천에서 낙산 동쪽 산마루인 한성대학교 후문까지에 이르는 지역으로 현재 바뀐 도로명 주소는 율곡로, 지복로, 청계천로, 종로 등과 낙산길, 창신길 등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창신동은 조선의 좌청령으로 일컬어지는 종로구 낙산의 동쪽 성곽 아래 위치한 동네로 산세가 험하지 않고 숲이 울창하여 예로부터 조선 선비들의 별장지나 산책 코스로 이용됐던 곳입니다. 낙산의 능선은 질 좋은 화강암이 그대로 드러나 그 아름다운 풍치로 많은 문인들에게 사랑받았지만 전후 이 산 위에 가난한 서민들이 무허가 판잣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처럼 믿기 힘든 오늘의 모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창신동은 자연의 산이 아니라 각기 다른 색깔의 연립주택의 산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한양 천도를 위하여 1차적으로 궁궐과 종묘를 먼저 지은 다음 1395년 낙산과 함께 남산, 백악산, 인왕산을 잇는 총연장 17km의 성곽을 8만 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사대문과 사소문을 완성했습니다. 창신이라는 것은 이게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지명이 조선 말기에 숭신방과 인창방으로 두 개는 나눠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창자를 따고 인창방에서 숭신방에서 신자를 따서 창신동 이렇게 이름이 지금 전해졌고 여기가 굉장히 번창을 했습니다. 왜 번창을 했느냐면 성밖인데도 왜 번창을 했냐면 이쪽은 강원도 쪽이라든가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부상들이라든가 상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번창을 했고 조선시대의 창신동은 이렇게 도성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지역이었지만 일제 식민 치하와 6.25 전쟁을 겪으며 창신동 같은 산동네는 시골에서 올라온 도시 빈민들의 정착촌이 되갔습니다. 아주 먼 과거의 일이지만 도성 성곽을 중심으로 성곽 안팎에서 살았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슬픈 전설로 전해져 옵니다. 그것은 바로 창신동과 숭인동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이 청룡사 정업원에 살았던 비운의 왕 단종의 왕비였던 정순왕후의 이야기입니다.
단종은 숙부인 세조에게 폐위를 당한 후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며 청령사에서 당시 17세에 불과하던 왕비 정순왕후와 애달픈 마지막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봄꽃이 비처럼 내리는 봄날 밤, 이 우화로에서 그들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지만 그 밤이 이승에서 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화로의 세월의 골 깊은 무늬와 굳게 닫혀있는 문은 왠지 냉엄했던 과거를 새삼 떠올리게 합니다. 창신동의 남쪽 끝 청계천에 단종과 정순왕후가 마지막 이별을 했던 영도교가 있습니다. 달이 이름에서 이르듯 단종은 이 영도교를 건넌 후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종로구는 단종과 정순왕후의 애사를 기리기 위해 단종비 추모제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 부녀자들은 홀로 된 정순왕후를 돕기 위해 동묘 근처에 여자들만 출입하는 여인 시장을 만들어 왕후가 재배한 채소를 팔아주었다고 합니다. 낙산 성곽 쪽 창신동 끝 언덕에 조선시대 학자이자 정치가인 이수광의 집을 복원한 비우당이 있습니다. 이수광은 문화백과 대사전의 효시인 지봉유서를 집필하여 조선시대 실학의 선구자로 인정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집터 뒷마당에 정순왕후가 지치나무 뿌리로 옷감을 자주색으로 염색하며 생계를 잇던 우물인 자주동샘이 있습니다. 정순왕후가 머물던 청룡사 정업원 길 건너에 봄꽃이 피기 시작하는 야트막한 언덕이 하나 보입니다. 이 언덕은 왕후가 유배 중인 단종의 안위와 또 왕이 죽은 후엔 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던 동망봉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정순왕후께서 저쪽에 동망봉에 올라가셔가지고 새벽이면은 동쪽 영월 쪽을 바라보면서 매일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밑에서 들을 때 너무나 애절하고 너무나 그 삶이 불쌍해가지고 밤이면 몰래 음식물 같은 거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밤에 살짝 갖다 놓고 하면서 그걸로 연명하면서 64년간을 여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답니다. 여기가 그래서 참 동망봉이란 왕후가 자신이 살고 있는 정업원에서 강원도 영월에 유배 중인 왕을 가장 가까이 또 가장 높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망봉은 아직 어린 소녀에 불과했던 왕후의 그리움과 소망 그리고 그녀의 애달픈 삶이
그 산길과 언덕에 얽혀 있는 곳입니다. 도심의 빌딩 숲 너머로 지는 저녁 노을은 먼 과거 정순왕후의 어떤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청룡사 한편에 정업원이라 하여 정순왕후가 기거하던 집터가 남아 있습니다. 정업원은 왕가나 양반가의 사람들이 출가하여 비구니가 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정순왕후는 이곳에서 82세에 한많은 생을 마감하기까지 64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 200년이 지난 1771년 영조는 우연히 이곳에 살았던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듣고 정순왕후가 단종을 그리워하던 동망봉 바위가 천만년 가기를 기원하는 현판을 직접 써서 정순왕후의 삶을 애도했다고 전합니다. (6, 70년대) 계단과 가파른 언덕으로 이루어진 창신동은 시골에서 도시에 첫 발을 들일 수 있는 도시 서민들의 값싼 주거지이자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없이도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봉제 산업이 있어 수십 년 오늘의 창신동의 모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반세기 넘게 이 창신동 사람들의 생계수단이었던 봉제산업은 외견상 골목과 골목의 판잣집이 연립주택으로 바뀌었을 뿐 아직도 봉제 기술을 전할 젊은이를 찾는 벽보가 사시사철 그 허름한 주택들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연립주택 연탄창고로 사용되던 이곳 지하실들은 이제 창신동에서 가장 값싼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봉제 공장이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들 봉제 산업의 시작은 전후 아무런 생계 수단이 없던 가난한 도시 서민들이 일으킨 산업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어린 직업 소녀들을 일컫는 봉제 공장 여공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같아. 네. 고양이 잘 부르시는데 제가 아시는 분 정말 잘 불러요. 전라북도 김제요. 저 혼자 있죠. 저 혼자 왔어요. 누구신가요? 중학교 졸업하고. 이 아주머니를 보면 어느 흑백 영화에서 보았던 시골 소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실타래처럼 그 어린 소녀는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채 알기도 전에 이 지붕 낮은 봉제 공장에 앉아 수십 년 그녀의 꿈을 한 줄 한 줄 풀어왔습니다. 이 창신동은 정순왕후의 슬픈 기억처럼 어쩌면 많은 여인들의 인고와 고난의 세월 속에서 오늘을 만들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봉제 공장들이 모여있는 창신동 돌산 위에 서면
아득해 보이는 동대문 패션타운의 화려한 빌딩들은 이 창신동 돌산의 연립들과 다른 우리들의 먼 미래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거대한 동물의 발이 핥히고 간 듯한 이 돌산의 흉물스러운 광경은 우리들 아픈 과거의 슬픈 역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경복궁에 조선 총독부를 세우기 위해 가장 가까운 이곳 낙산에서 질 좋은 화강암을 무더기로 채취해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가 서려 있던 수려한 경관의 낙산은 흉측하게 훼손된 오늘의 돌산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돌산 밑의 집들은 오늘날 세계적 패션타운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동대문에 없어서는 안 될 대한민국 패션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광장시장을 상인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2층에서 이제 재봉을 하고 아래층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원체 장사가 잘 되고 하니까 2층까지 이제 상가로 만들다 보니까 이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쪽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 창신동이에요. 이게 실제 지난번에 그 통계를 보니까 만여 가구가 그 봉지에 종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인구로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새 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봉지로 한다면은 거의 몇만 명이 되죠. 창신동의 연립주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여염집과 다를 바 없지만 이곳에 살거나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봉제산업 종사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좁고 긴 창신동 계단길 양편에선 재봉틀 소리가 쉼없이 들려옵니다. 이제 이곳 봉제 공장들은 과거 호황이던 시절을 지나오며 소규모 가족 단위 간의 공장들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이 창신동에서 청춘을 바쳐 봉제 일을 해온 이 부부는 그들의 지나온 젊은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시골수들 이제 많이 올라와가지고 어디 먹고 자고 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공짜로 일 시키다시피 처음에 많이 했죠. 급여 70년대 초반에는 뭐 200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때 목욕 한 번 가는데 100원이었으니까 뭐 2번 가면 없잖아요. 그것도 안 주고 시키는 사람도 있고 밥만 먹여주고 그때 당시 쿨죠. 밤늦게 밤새고 또 저녁에 이제 너무 늦게까지 좋으니까 타이밍이라고 있어요. 약. 그 약 먹여가면서 저녁 6시 되면 약 줘요. 하나씩 다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들. 지금은 뭐 이제 많이 편해진 거고. 이제 창신동 봉제 골목은 더 이상 가난한 도시 빈민의 주거지가 아닙니다. 수십 년 봉제를 익혀온 장인들이 모여있는 장인들의 공방촌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이을 젊은이가 없는 것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열악한 근무 환경이 그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60, 70년대 경쟁에
우리 경제의 성장이 됐던 이곳인데 정말 바뀌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그렇게 어려웠던 장신 1동, 2동, 3동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제는 국가에서도 좀 적극 지원해 줘서 정말 편안하게 도심에 참 아름다운 우리 성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우러서 멋지게 좀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신동의 골목과 골목은 아직도 70년대 우리들의 추억을 간직한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서툴게 손으로 쓴 철물점 간판이 그러하고 낡은 붉은 벽돌과 어울리는 이발관이 그러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동대문역에서 장신동 봉제 골목을 거쳐 낙산 성곽으로 오르는 길은 우리들 과거로 오르는 시간 여행 길입니다.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하늘 맑은 날 장신동 봉제 골목을 거쳐 이 낙산 성곽에 오르면 우리들의 과거와 오늘이 그리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봄꽃들이 피어나는 장신동에 밤이 찾아듭니다. 장신동 수많은 봉제 공장의 불빛들이 모여 이룬 동대문 패션타운 불빛들은 휘황한 서울의 야경을 만들어냅니다. 밤이 내린 창신동의 골목길엔 여전히 분주한 오토바이들이 오고 갑니다. 모두들 내일을 위한 휴식을 준비할 시간이지만 창신동 봉제 골목 사람들에겐 잔업을 위한 야식을 준비할 시간일 뿐입니다. 은퇴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저보다는 많이 드신 분들이 70세 어르신 분들이 하청을 갖다 하십니다. 그러면은 자식들한테 그 돈을 안 받고 하루에 5만 원 벌든 10만 원을 벌든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거 빼고는 살만한 동네라는 거. 바람이 손을 도하여 늘 앞에 나섰더니 모두가 돌아가는 저녁, 머리에 하늘은 창신동 봉제 공장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 둘 이 도시를 밝힐 그들만의 불빛들을 모아갑니다. 별 함께 나오더라. 창신동 봉제 골목의 애틋한 과거가 세계 속의 도시 서울을 이룬 시작이었듯이
그렇게 모여진 창신동의 불빛들은 이 도시 서울을 밝히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 별은 위별이며 내 별도 그 어두운 외등길을 걷는 도시 여행자는 그들이 밝혀놓은 불빛들을 따라 그 길을 걷고 또 걸어갑니다.